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김영순 소장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조선대학교가 민주시민 교육에 관련한 인재 양성을 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희 전공 분야에서 시민은 과연 어떤 시민이 되어야 할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최근에 다문화 사회와 리터러시라는 책하고 그다음에 시민을 위한 사회문화 리터러시라는 책 두 권을 집필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두 번째 책, 시민을 위한 사회문화 리터러시에서 나오는 학문 수행자로서의 시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를 좀 저희가 공유해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제목은 이제 이렇게 시민을 위한 사회문화 리터러시 하고 그다음에 시민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시대를 뭐 AI 시대 또 창의융합 시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문화 시대 또는 다문화 사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세상은 굉장히 복잡 다단하게 다양성이 증폭되어 가고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시민이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진 사회가 됐죠. 그런데 많은 시민들은 어떤 미디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시민들이 해야 할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기를 통해서 시민이 해야 할 일들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내용들을 짧게 요약을 해서 드리면 결국에 시민들은 사회와 문화로 엮여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하고 그런 이슈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그것을 끝까지 공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이라는 게 배우고 묻는 거잖아요. 배우고 묻는 행위를 통해서 읽고 본인이 재창출하는 것을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 얘기를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사진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 아마 미술에 관련돼서 조예가 깊은 학생들은 이게 딱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작품을 알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나거나 혹은 다녀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로마 교황청에 가면 바티칸에 가면요 성 베드로 대성당에 들어가게 되면 미켈란젤로가 이제 이렇게 만든 작품이 있어요. 이제 그 작품이 이제 사실상 아무 제목도 없이 피에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피에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피에타라면 딱 치시면 파스타집 이름이 아니에요. 어디서는 피에타라는 파스타집을 봤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피에타라고 아마 그 검색을 딱 치게 되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딱 뜰 거예요. 이게 1499년 미켈란젤로가 24살 때 교황청 주재 프랑스 대사 예, 그런 뭐 앙그로사이오라는 추기경의 부탁을 받아서 그의 무덤을 장식할 조각으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이 검색되는 피에타를 검색하면 이 독일 베를린의 이 피에타를 검색합니다. 이게 이제 독일의 파나가고 조각가인 케테 콜비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조각한 피에타 상이에요. 근데 여기 그 피에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마리아가 그 예수를 이렇게 아들을 껴안는 모습이에요. 원래 피에타의 모습이. 근데 여기서 피에타상, 즉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껴안는 걸로 형상화되는 그 독일의 피에타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느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에는 잔뜩 아픔, 서름, 그리움, 절망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피에타상이 어디에 있냐면 어, 그, 노이에바헤라고 전쟁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 있어요. 독일의 베를린에 가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그 경계점 부분에 보면은 그런 베를린 전쟁 기념관이 있고 거기에 이제 현관에 이런 작품들이 돼 있는데 이 조각 앞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전쟁과 폭정의 희생자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전쟁과 폭정의 희생자들은 언제든 우리 지구상에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꼭 물리적인 전쟁과 폭정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에도 우리는 언제나 이와 같은 그런 뭐랄까 희생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이 이미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이미지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는요, 이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라는 걸 요약하고 싶어요. 이게 문법이 잘 안 맞죠? 나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원래는 내가 그 사람이 아픈 것을 느끼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픈 것의 대상은 그 사람인데 내가 그걸 느끼는 거로 표현해야 되겠죠. 이게 정식적인 문장이 되려면 나는 그 사람이 아픈 것을 안다. 나는 그 사람이 아픈 것을 느낀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그 사람은 이미 나의 주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그 유명한 롤랑 바르트라는 학자의 이야기예요. 프랑스의 이제 기호학이고 사역을 하셨던 그 학자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정말 순수하게 내 마음 속의 그 아픔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타자 지향성, 타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나와 같이 똑같이 여기는 것, 그걸 넘어서 내가 주체고 타자 역시 주체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다양화로 형성된 다문화 사회에서 많은 타자들,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나와 다른 피부 색깔, 나와 다른 그 뭐 계층, 나와 다른 종교,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이다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이 피에타상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라고 얘기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게 우리가 시민이 가져야 할 하나의 품격이고 가치라는 얘기죠. 나와 다른 사람, 나와 그는 동떨어지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시민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타자성에 있습니다. 나와 타자가 동일선상에 있고 동일하다는 자체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평등이라든가 이렇게 실현되는데 그런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개념들은 무슨 정치적이나 제도적이나 이런 걸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시민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이 아닌가.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두 가지 책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다문화 사회와 리터러시 이해라는 책과 그다음에 시민을 위한 사회문화 리터러시라는 이 책 두 군데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자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시민이냐? 학문 수행자로서 시민이에요. 여러분들이 수행자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수행자입니까? 주로 이제 종교에서 어떤 선을 위해서 이렇게 좀 희생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순례자 얘기도 많이 들었죠. 이렇게 고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흔히 얘기하는 이제 수행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에서 나온 얘기인데 저는 그 종교에서의 수행자의 개념을 평범한 우리에게도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수행을 통해서 시민이 되는데 그 수행이 어떤 수행이냐? 학문이라는 수행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도 학문이지만 우리 모두는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공부를 합니다. 학문을 해요. 어르신네들은 학문 안 하는 게 아니죠. 어르신네들도 신문도 보고 TV도 보고 뭔가 깨닫는 것. 이게 바로 학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학교에서만 학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학문한다. 예전에 유교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골에나 이런 데 가보면 이게 비석이 이렇게 있으면 비석에다가 학생 누구누구 지묘 이렇게 돼 있어요. 학생이라는 것은 벼슬 안 하신 사람들이 학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는 사람이다라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시민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학문 수행자로서의 시민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민의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 시민이 과연 어디서 나왔는가? 지금 이 그림은요. 제가 그림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면 이 그림은 이제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 프랑스 대혁명에서 시민의 예시로서 학문 수행자로서의 시민이 이룬 사상혁명일 뿐만 아니라 또 신혁명의 전형으로 평가받는 게 바로 이 프랑스 대혁명이죠. 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사상혁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신혁명이에요. 즉 학문적으로 이루어진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경에는 정치 형태와 구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우리 국민에게 있고 주권의 소재 역시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국민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조에도 국민에게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5자로 인민주권론이라고 합니다. 즉 인민들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자기를 주체적으로 확립하고 또 평등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시작된 혁명이라는 더욱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상혁명이에요. 시민이 그때 탄생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군주 시대 때 시민은 뭐 어떠한 계급이냐면 정말로 전제군주의 하에 있었던 계급인데 이제 이게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시민의 탄생이라는 게 이런 혁명을 거쳐서 뒤바뀌게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그 시민의 개념들이 있죠. 여러분들 아마 민주시민 또는 세계시민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단, 즉 민주시민 교육단에서 아마 많은 민주시민에 관련된 강의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 전국적으로 이제 그 교육감들이 이제 진보 계열의 교육감들이 많이 당선이 되면서 교육도 아마 여러분이 초중고 다닐 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지역 자치단체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주시민이라는 개념이 이제 대두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시민이라는 개념은 특히 이코노믹 쪽하고 경제적인 그 시민 개념하고 또 정치적 시민 개념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퀄이라는 어떤 평등성, 균등성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평등하다라는 개념은 기회의 평등이 있고 조건의 평등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시민을 위한 사회문화 리터러시에서 의미하는 시민은 바로 조건을 평등화하는 게 개념합니다. 그러니까 균등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은 좀 다릅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조건의 평등은 그 해당자의 조건에 맞게끔 어떤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기회의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 조건의 평등은 그 조건에 맞춰서 기회를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뭐랄까 정치적이고도 경제적인 그런 어떤 시민성 속에 들어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해가지고 데모크라시 시스템 해가지고 민주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둘 다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바로 참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참여라는 것. 즉 우리가 리터러시 한다는 것,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사회문화 리터러시에서 사회나 문화가 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 본질들을 파헤치고 것들이 내가 이해하고 비판적인 그런 뭐랄까 그 리터러시 통해서 내가 이해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사회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여라는 개념이 민주시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 책에서는 이제 그 시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학문 수행자로서의 제가 시민을 주장하고 학문 수행의 방법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읽어내는 리터러시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더 나아가서 리터러시를 한 이후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뭐 봉사활동을 하든 그걸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문화에서 읽어냈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자기 행동으로 가져오고 그것들을 바로 사회문화적으로 우리 사회에 실천하는 것들.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이제 시민이 갖춰야 될 자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민주시민은 이게 뭐 정치적이고 경제적 개념이지만 우리가 또 하나 듣고자 하는 시민의 개념이 뭐냐면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세계시민은요, 여기 이제 글로벌 시티즌십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여러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세상의 어떤 인식들을 세계 와이드하게 보는 것, 폭넓게 보는 것, 그다음에 또 뭐 그 지속 가능한 부분을 생각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리스펙트라고 그러니까 뭐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어, 다양함의 어떤 가치를 갖게 하는 거라든가, 또는 개방성을 갖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세계 시민의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큰 지구촌의 한 이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선 책임의식이라든가 이런 연대의식을 갖는 게 우리 세계시민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시민은요, 그 SDGs라고 해가지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해가지고 이게 2015년 한국의 송도에서 OECD 국가의 교육부 수장들이 만나가지고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학생들에게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시키려면 이 세계의 문제들,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초국적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해가지고 세계적인 문제들을 17가지로 정의했어요. 뭐 여기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시민교육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이 17가지의 세계 시민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제시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시민이라면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컨대 뭐 젠더 이퀄리티 하는 거 성평등, 양성평등이죠. 뭐 양질의 교육, 4번은 양질의 교육이에요. 뭐 또 제로 헝거 그러면 이제 기아를 종식시키는 것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이제 16, 17 같은 경우는 피스 앤 저스티스 뭐 스트롱 인스티튜션스 돼 있죠. 여기는 이제 평화라든가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뭐 연대를 하는 그런 개념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7번 같은 경우는 파트너십 포 더 골스. 이 17가지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이 16, 17은 그 앞에 나와 있는 1번부터 15번까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민으로서 여기에 대두되고 있는 15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는 목표를 잡지 말고 여러분들이 커피 전문점 같은 데 갔을 때 뭐 플라스틱을 안 쓰는 거라든가 종이를 덜 쓰는 거라든가 뭐 빨대 문제들 이런 것들 자체가 또는 집에서 뭐 분리수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단순한 거지만 세계 시민의 이론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 뭐예요? 여러분이 리터러시. 그럼 왜 내가 플라스틱 사용을 덜 해야 되는가? 왜 종이 사용을 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과 실천이라는 것들이 암이 전제되고 실천이 돼야 되는데, 즉 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맹목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학문 수행자의 개념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각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계 시민의 또 역량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 그 중에 3가지만 가운데 거를 얘기하면 솔리다리티 뭐예요? 이게 연대의식입니다. 책임의식을 갖고 연대의식 갖는 거죠. 그 다음에 shared sense of the humanity 인간성에 대한 공유된 어떤 그런 뭐랄까 감각들의 감정들이 갖는다는 거죠. 너와 내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개념이에요. respect for the diversity 이거는 다문화 사회에서 즉 다양성이 증폭하는 사회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개념이거든요. 이 3가지 개념이 세계 시민의 역량이라고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제가 논의를 정리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학문 수행자로서의 시민이라는 개념은 민주시민이든 세계시민이든 우리는 뭔가 알아야 된다는 것. 안다는 것. 암이라는 것은요. 리터러시라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리터러시인데 리터러시를 해야 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실천할 수가 있어요. 프락티스를 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비판적 사고 구조를 하나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 critical thinking skills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기 위해서 리터러시 하기 위해서는 이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분석한다든가 문제 해결한다든가 평가한다든가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개념들이 critical thinking으로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의 하나의 기술로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비판적 사고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교양 과목이라든가 또는 수업을 통해서도 이런 비판적 사고를 기르자, 창의력을 기르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의 내면까지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리터러시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터러시가 행해져야만 암이 행해져야만 삶으로서의 실천이 연결된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좀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강의 정리를 통해 가지고 일상생활에 리터러시를 실천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학문 수료행자로서의 시민의 조건. 제가 이 강의의 제목이 시민의 조건이었었죠.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사회문화 리터러시였고 시민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서 있는데 시민의 조건은 리터러시하고 프락시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로써 학문 수행자로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학문, 배우라, 물으면 배우고 물으면서 꼭 대학이 여러분 학문의 끝이 아니에요. 대학 이후에 평생교육이라는 게 있고 직장에 가게 되고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계속 뭐 진급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또 취미로서 독서를 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독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남하고 나눠야 되고 또 사회에 실천하는 거죠. 이것이 프락시스예요. 그래서 이 리터러시의 그 수많은 개념들을 제가 형상화해 봤는데 여기 보면 책도 있죠. 지구본도 있죠. 뭐 또 안경도 있죠. 이렇게 현미경도 있죠. 이러한 어떤 그 리터러시 행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사회 분야에 거쳐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실천을 통해서 새로운 여러분 스스로가 새로운 삶을 살고 또 사회도 변화시키는 것들 이게 아마 시민이 아닌가 특히 학문 수행자로서 시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으로써 여러분들께 그 학문 수행자로서 시민의 조건 이 리터러시와 프락시스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그 연구소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를 포털에서 검색이 됩니다. 거기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또 저희 강의 이 자료에도 연락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